안녕하십니까. 국가공인 자격 서비스 경영 능력 자격시험 공부에 진입하신 여러분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 자격은요, SMAT라고, 여러분들 중에서 서비스 교육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저희들이 서비스 시대를 지나서 CS라고 또 들어보셨죠. 이렇게 고객 만족을 위한 교육도 또한 진행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 버전의 일환으로 우리가 서비스, CS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잘해서 경영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관리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자격으로 국가에서 꼭 필요한 자격으로 2015년 공인을 받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자세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공인 자격 SMAT. 자, 이 자격은요, S가 먼저 나온 것이지만 실제적인 모든 베이스는 경영 자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대표 사이트는 www.mat.or.kr입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구석구석 클릭하셔서 좀 정보를 구하시도록 하고요. 자, 주관 부서가 한국생산성본부, 시행 운영을 한국생산성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국생산성본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기관은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라는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자, 이름 그대로 생산성, 대한민국의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서 우리 모두가 성과를 내고 많은 돈벌이를 해서 개인도 기업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교육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자, 이 기관에서 많은 그 고객 만족 지수를 평가받는 많은 기업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직원들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많은 곳에서 서비스 능력이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친절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서비스를 요 정도만 하고 또 저 상황에서는 이 정도 나가야 되고 자, 자기의 업무에 있어서 서비스를 바라보고 그거를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인 서비스 경영 능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에 근거하여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현장에 또 오래된 경력의 접점 직원들과 함께 이 자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개발된 자격입니다. 자, 이 자격은 보시면 우리가 공신력 있는 자격으로서 대학이나 기업의 현장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서 직원도 전문화가 되고 교육을 받은 사람도 전문화가 되고 접점의 직원들 또한 전문화가 되어서 이게 경영 능력이 선순환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서비스 산업 저변이 탄탄해지고 서비스 능력이 향상되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선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조건 친절해서 기업이 이윤을 남기지 못한다면 그 기업 또한 경영 능력이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더하기 빼기를 잘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서비스라는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타인지향적입니다. 서번트라는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 노예라는 의미에서 근원이 되었는데요. 주인이 명령하는 것에 충분히 충성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번트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서비스다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돈을 쓰는 입장의 고객을 주인으로 왕으로 놔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우리가 나 외의 사람을 배려하고 또 특히나 또 우리 기업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배려하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차리면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타인지향적인 감각과 능력을 대학에서부터 현장 접점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길러나간다면 기업도 성장할 것이고요. 경영 능력이 향상되어서 이 선순환이 우리 사회의 모든 변화를, 배려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자격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엔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인간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도 향상될 뿐 아니라 조직, 사회,
넓혀선 국가에 저희 나라의 관광으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넓게까지 대한민국의 서비스 함량을 더 높일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그러한 자격이길 저도 바라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좀 접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비스 교육 다 들어보시고 나는 받아봤는데 하시는 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88 올림픽 이후에 80년대 90년대 들면서 친절 교육, 서비스 교육의 일환으로 어떻게 인사하십시오, 어떻게 모션을 하십시오, 목소리는 어떤 톤으로 내십시오, 이런 교육들을 일편율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랬는데 97년 IMF를 맞으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친절하고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왜 성과가 안 오르고 경영이 아직도 어려운 걸까? 자, 그렇다면 최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경영을 해보자. 그때 나온 것이 바로 CS라는 개념입니다. Customer Satisfaction이라고 고객을 만족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 일환으로 우리가 교육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되어 오면서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나라의 고객이 왕이다 해서 수많은 갑질 고객을 양상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기준 없이 직원들에게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너네들이 어떻게 해서든 해라 라고 했을 때 고객 또한 갑질 고객에 대응하지 못하고 또 기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분은 서비스가 좋았는데 어떤 분은 나빴다. 이런 기준 없고 결과치도 기준 없는 결과치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래서 우리가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플러스 요인이 되어서 서비스를 경영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버전 1이 친절 서비스 교육이었다면 이 시절에는 자, 수요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자, 공급자가 뭐 친절하게 팔기만 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CS 교육이 자, 이제는 공급자가 늘어나고 소비자가 줄어들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옹호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고객 중심의 사고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불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직원들의 고객 만족을 위한 직무의 감정 노동의 그 업무의 강도가 너무나 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버전으로 해서요. 자, 우리 사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제는 품격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 충성 고객과 전문 경영인이 함께 우리가 조직을 움직이면서 자, 고객과 기업이 상생을 해야 되는 시대에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고객 또한 그 다음에 고객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부 고객 또한 자, 스스로가 내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관리 능력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관리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 자, 고품격. 이제는 질과 양이 아니라 품격의 시대로서 기업의 가치와 고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멀리까지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뷰로서 경영의 시각으로 접점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경영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과 고객 모두가 함께 상생을 해서 행복을 추구하기에 필요한 단서가 뭐냐? 서비스 경영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연구한 자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자, CS를 넘어서 ES, 내부 고객이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조직 자체를 경영하는 의미에서 Employee Satisfaction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보시면은 자, 환자 58%가 병원 선택을 할 때 의료진 친절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자, 많은 의료진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필요한 능력이 의료 서비스입니다. 공공기관 또한 많은 기관이 공공의 서비스를 잘 제공함에 있어서 어느 지자체, 어느 공공기관이든 간에 이제는 공공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대면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친절한 서비스, 불친절한 서비스, 이거에 대한
누구는 친절하고 누구는 친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경영학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관리 능력 향상. 자, 이것을 경영학, 성과를 남길 수 있는 무엇이 성과냐. 자, 물론 병원인 경우에는 이윤이 남았을 때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자, 공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 지자체나 그 지역에 많은 시민들, 동민들이 내가 이 동네에 사는 걸 만족스러워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행정 서비스들이 본인의 삶에 질적인 윤택함을 줄 때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경영학적인 기반을 두자는 거죠. 여기서는 숫자적인 이윤일 수 있지만 이쪽에서는 또한 삶의 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관리 능력의 중심인 경영학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이 자격을 대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는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NCS라고 해서 직무의 표준들이 이렇게 국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업이 몇 년 차가 되면 어느 수준의 능력 단위에 해당하는 업무의 질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직무 능력 표준에 맞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 훈련, 그리고 경력을 개발 단계에 따라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가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직업들이 직무에 관해 전문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많은 전문가들이 모두가 갖추어야 되는 능력을 우리는 기초직무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타인과 우리가 호흡을 하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쳐서 서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하모니를 만들려면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기초직업 능력 10가지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자, 각자의 직무에 관한 능력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스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능력들은 어느 직업에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가 필요한 모두가 우리가 직업의 세계에 들어갈 땐 필요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기초 직업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자, 윤리의식. 내가 만드는 음식이 정말 먹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자, 조직 이해 능력. 우리 조직이, 전문가 집단이다. 아니면, 쇠사슬형 조직이다. 뭐 이러한 조직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업무를 기본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기술 능력, 그 다음에 내게 필요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정보 능력. 여기서 중요한 능력이 바로 또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목적을 지니고 이윤 추구 활동을 하는 것이 경영입니다. 자, 이것에 이 두 사람 이상이 뭉쳤을 때 우리는 경영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자원관리 능력. 내게 주어진 고객들, 내게 주어진 자본을 어떻게 잘 굴려서 남기는 인생을 사느냐라는 것이 자원관리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기개발 능력. 본인이 전문가로서 점점점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면 그 세계의 사람들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만 봐도 저 사람은 저 업계에 얼마만큼 일을 했네 이런 것들이 좀 들여다 보여지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되어지는 그 이미지, 자기관리, 그죠? 이런 것들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문제 해결 능력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문제 인지 능력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서비스 교육, CS 교육을 받아왔지만 서비스가 만족스럽다고 하는 것은 점점점 그 만족 지수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서비스는 점점점 디테일해져 가고 기업들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접점에서 감정노동을 하는 직원들은 또 감정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자, 이제는 고객도 나도 기업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영 능력, 서비스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졌음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SMAT를 만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 기본적인 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러한 10가지는요, 내가 어떠한 직무를 하건 간에 기초적으로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자, 또 이걸 유독 직업윤리, 대인관계 능력, 자기개발 능력,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직무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대인 서비스 직업들이 있습니다. 뭐 항공사 승무원이라든지 은행의 접점 창구라든지 그죠? 유통의 그 카운터 직원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직무에 속하겠고요. 다른 또 직무와 조금 무관하신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경영활동을 하는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소양교육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SMAT는요 직무교육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양교육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 직무에도 플러스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삶에 본인의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됨으로 해서 질적 향상을 기대하실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3가지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A 모듈. 자, 우리가 조직을 이렇게 봤을 때, 자, 접점에 있는 직원, 접점 직원.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 그 다음에 임원. 이렇게 나눴을 때 현장에, 자, 각각의 고객을 만나게 되는 이 현장 실무자들이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 저희가 기업에 물었습니다. 자, 많은 기업에 항공, 법률, 공공기관, 교육기관, 병원, 유통, 저희들이 설문을 돌렸을 때, 요 정도. 자, 비즈니스라는 게 뭡니까?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곳에 이미 비즈니스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과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배워서 나오라는 거죠. 그것이 매너와 에티켓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에 해당하려면 그 직업에 맞는 이미지, 요리사가 청결하게 본인을 관리해서 캡을 쓰고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사 복장을 하고 나오라는 거죠. 이러한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 본인이 바꿔서 나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경영활동을 하러 나왔으면서 어떻게 돈을 쓰는 사람의, 자, 그죠? 내가 만나는 상대의 그 마음과 대화 기법을 모르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2가지. 그 다음에 이 2 사람이 나와 너가 만나서 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영활동에 있어서는 회의라고 합니다. 뭐 수다, 뭐 친구와의 만남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해서 5가지가 A 모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되고요. 자, B 모듈에 갔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지금 이 접점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뒤에서 세일즈를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 중간관리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판촉을 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고객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고 불만 응대를 어떤 식으로 예비해서 통고를 해줘서 접점의 직원들이 혹시나 올 수 있는 질문, 상황, 컴플레인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백오피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제품, 그 다음에 우리의 조직 전체가 타인 지향적, 고객 지향적으로 조직이 설계되어야 되고 그 품질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탑 매니저들이 운영 전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3가지가 A, B, C 모듈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A만 기본으로 취득하시면 실무자 자격이 되고요. 자, A, B를 따셔도 되고요. A, C를 따셔도 됩니다. 2개의 모듈을 취득을 하시면 2급 관리자. 자, 그 다음에 3개 모두를 취득을 하시면, 자, 진단평가 하실 수 있는 컨설턴트 자격이 주어지더라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A 모듈부터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좀 보시면요. 자, 되겠습니다. 자, 일단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을 하셔야 되고요. 각 과목당 40점 미만씩 꽈락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매너와 에티켓의 이해입니다. 자, 이 2개의 차이. 자, 제가 현장에 가서 매너가 뭡니까? 그랬더니 배려, 에티켓이 뭡니까?
배려, 질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그 굉장히 큰 차이가 이 두 단어 속에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이 두 개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기준점에서 내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할 것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앞으로 저희가 이 순서로 공부를 하실 텐데요. 자, 예의범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인의 정서를 가지고 집 안팎에서 해야 되는 예절을 우리는 예의범절이라 그러고요. 자, 여기까지만 동양의 개념이고요. 에티켓부터 전체 저희 교과서에 흐르는 내용들은 전부 글로벌 기준입니다. 동양의 기준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의범절부터 스타트를 했고요. 에티켓은 그야말로 질서입니다. 질서. 자,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줄을 서야 된다라는 것이 일찍 온 사람부터 차례 줄을 서 있다라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불쑥 새치기를 해버리면 이것은 질서가 깨지는 거겠죠. 자, 이럴 때는 매너 없다라고 하지 않고 에티켓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줄을 서자라고 약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쾌해지겠죠? 이것까지는 안 지키셨을 경우에는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기준입니다. 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매너는 여기서부터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요. 자, 버스를 기다리는 차선에 마지막 이렇게 도로가 가까운 사이에 휠체어가 왔습니다. 자, 마지막에 탈 사람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마지막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한 분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사회적 약자죠. 사회적 약자. 자, 사회적 약자는 어떤 분들이 있으신가요? 노인, 어린이, 장애우, 그 다음에 임산부, 반축이죠. 자,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발견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배려하는 습관이 좀 가져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느 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위험할 텐데,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의 터칭이 옵니다. 이게 바로 감성지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감성지능의 작동이 되는 순간 매너가 발동하는 겁니다. 에티켓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이분을 앞으로 자리를 바꿔주고 이분이 탑승하실 때까지 저기요, 휠체어가 탑승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휠체어가 다 탑승하고 본인이 마지막에 이분보다 뒤에서 타고 마무리를 해준다면 이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어떨까요? 어머, 저 사람 에티켓 있다 이럴까요? 자, 이럴 때는 에티켓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굉장히 매너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터칭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저 사람 매너 있는데 라고 하거든요. 감동적인 순간에 저 사람 에티켓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은 어쩌면 에티켓입니다. 고객을 위해서. 그런데 정말 고객이 원하는 걸 우리가 느끼고 조절하는 것이 서비스 경영입니다. 우리가 고객 만족은 무조건적으로 잘한다는 게 만족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러한 종류의 고객들에게는 내가 어느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빨리 감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상대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감각적인 어떤 그 전문가적인 기질들이 우리가 길러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서비스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감정노동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정노동. 내가 싫지만 억지로 짜내서 내가 늘 좋은 나의 감정과 다른 감정을 써야 되는 것도 굉장히 지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죠. 직원들만 우리한테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이트 컨슈머라고요. 좋은 고객이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운동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가든지 이러면 종업원을 향해서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조금 얼떨떨 하시더니 예, 어서오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서로 우리가 상생할 수 있고 밥 먹는 그 분위기가 서로 즐거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 노동을 우리는 앞으로 즐겁게 해보자 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경영활동, 사회활동, 돈을 벌러 나온 사회에는 서비스 매너를 우리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되더라라는 거죠. 고객들을 향해서, 그다음 조직 안에서. 자, 그렇지 않으면, 자, 경영이라는 게 뭡니까? 임대료를 내어서 건물이 임대료가 나가고 있고요. 직원들 월급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지비, 전기세, 물세, 이런 거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고정 비용이. 그런데 우리 직원의 실수로 매일 우리가 매출이 100만 원이 올라야 이런 고정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직원의 실수로 고객들이 다 떠나서 100만 원이 벌려야 되는데 10만 원밖에 못 벌었을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기업 경영에 굉장한 차질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CS라고 우리가 외쳐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사람일 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이게 바닥이 안 된 친구가 갑자기 서비스 매너가 나와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전문가로서 내가 일상에서 드러나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혼밥, 혼술족 이렇게 되면서 또 많은 대기업에서 우리가 또 일찍 명예퇴직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창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창업을 함에 있어서 경영자 마인드가 없이는 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대째 내려오는 국수집, 2대째 내려오는 떡볶이집, 이렇게 가게를 물려받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갈 텐데요. 모두가 이제는 경영의 개념이 좀 기반이 되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우리 직원들을 너무 괴롭히는 또 블랙 컨슈머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적절하게 고객을 또 한계를 지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절 능력을 기르는 것이 SMAT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용을 깊이 있게 좀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의범절, 동양적인 개념에서, 자, 여기 개념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집안에서 기본적으로 어른들이 계시면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자, 수직의 개념으로 우리가 어른부터 이렇게 챙겨오더라라는 거죠. 자, 이게 관습과 습관으로 지금까지 우리 뿌리에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집에 어른이 계시는데 인사를 안 시키면, 또 들어온 친구도 어른께 인사 안 하고 지네들끼리 놀면 쟤는 어떻게 남의 집에 와서 인사도 안 하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자신이 다스리는 수단입니다.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소개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그렇지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너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느냐 라면서 또 할아버지가 숟가락 드시고 나서 또 그 밑에 자녀분들이 식사를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른이 계신데 이렇게 숟가락으로 밥상을 땅땅 두드리십니다. 그러면 노엽다라는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질서를 안 지켰을 때는 불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하게 조금 밥을 참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인사를 해야 되는 귀찮음을 우리는 스스로 이걸 몸에 익히고 나면 이런 귀찮음이 없어집니다. 습관이 안 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제는 자, 이러한 습관을 몸에 배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것은 서양의 에티켓과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공공의 입간판. 자, 공공을 위한 입간판은 뭐겠습니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시험엔 프랑스어 요거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르주아계 관례 예절이라고 이렇게 좀 어려우시죠. 자, 요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하면, 자, 프랑스 파리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나오는데요. 베르사유 궁전이, 자, 여기에 귀족 시대에 민간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사치와 향락을 누리던 그 시절입니다. 자, 2시간 거리, 마차로 2시간 거리에 베르사유 궁전에 궁을 멋들어지게 지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파티하고 사냥터를 즐겼다라는 거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그 궁을 지어서, 자, 내부 시설을 이렇게, 자, 화려하게, 해놓고요. 그 다음 이렇게 밖에는 분수를 뭐 1000여 개씩 이렇게 조경을 해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멋들어진 귀족들이 이곳에서 파티를 즐겼는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자, 이렇게 예쁘게 바깥을 꾸며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살던 농부가 여기가 자기의 밭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30분이면 가던 곳을 돌아서 가라고 하니까 1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가로질러 가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를 가로질러. 그랬더니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꽃들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꾸며놓으면 망가지고. 그리고 뭐 소를 잡다가 막 이렇게 들어온 옷을 입고 궁을 들어오고, 또 막 흙이 묻어 채로 막 도끼를 들고 오고 이러니까 귀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입간판을 세워놓은 겁니다. 들어오지 마시오. 사람들 왜? 모르니까. 자기가 뭐 때문에 뭐 들어오라 그런지 모르니까. 왜? 그러니까 너네들이 천박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 이 꽃들이 상하니까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쳐놓은 바리게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지 마시오. 나는 내 가족에 대해서 묻는 거 싫으니, 질문하는 게 싫으니 묻지 마시오. 그러면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입간판이라, 들어가지 말라는 입간판이라는 거죠. 상대가 싫어하는 선을 넘지 말자라는 것이 에티켓의 기본적인 그 설명이다라는 거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사회적인 불문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저절로 배워지는 겁니다. 못 배우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행동이. 사회적인 질서입니다. 약속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모두가 지킨다라는 거. 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요. 호감을 주려고 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죠. 무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너는 굉장히 라틴어에서 나오고요. 행동과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물건을 달라고 할 때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쓰는 사람의 방향을 향해서 공손히 내려다 주는 이러한 행동과 습관이 남다르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더라는 거죠. 자, 구체적인 행동이 다릅니다. 이렇게 인사도 공손한 사람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자, 타인에 대한 배려를 말과 행동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편하게 하더라는 거죠. 내가 격을 차린다고 굉장히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보고 굉장히 편한 그 수준까지 내가 빨리 감지를 하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감성지능 매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서비스 매너. 자, 서비스 매너. 우리 책 전체가 서비스 매너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 매너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저기까지 행동과 습관화 되는 자격이 바로 우리 SMAT A 모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